네,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이번 주제는 책입니다. 책. 인생의 어떤 시기든지 간에 책을 읽고 인생을 좀 성찰하는 시간은 필요한데 참 살면서 책을 읽는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특히나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에 읽은 좋은 책 한 권이 뭐 인생에 평생 간다 이런 인터뷰들도 참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는 국영수 교과목의 선생님들만이 아니라요. 책으로 학생들과 함께하는 사서 교사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광양 백운고의 황왕용 사서 교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12, 13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저도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네네. 사서 교사라는 직업이 있었나 싶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직업인지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여전히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서교사는 학교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네. 그 책으로 학생들과 연결합니다. 그 연결되는 지점에서 학생들이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반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물론 학교에 따라서 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이제 네. 있겠지만 학교 도서관의 장점 같은 건 어떤 걸 좀 꼽으실 수 있을까요? 학교 도서관만큼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함께하는 곳이 없는데요. 학교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선생님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분들이 학교 도서관 프로그램을 함께 해주시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도 37분의 선생님께서 학교 도서관 프로그램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예, 네. 그렇군요. 요즘에 청소년들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정말 뭐 책 읽을 시간도 없이 공부를 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책이랑 친하지 않아서 책을 안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스마트폰 때문에 책을 또 못 보는 또 안 보는 그런 친구들도 참 여러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책을 좀 읽도록 권유를 하고 독후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학생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 읽을 시간이 없고 어려운 과제로 인식을 하죠. 네. 그래서 혼자서 한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게 독서인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 1명, 교사 1명, 학생 3명에서 5명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더불어 책 읽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팀을 만들고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나눴던 이야기들을 글로 정리하는 것까지 함께 하거든요. 올해도 한 40팀 정도 함께 하는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책을 읽고 인생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짜릿했다. 짜릿했다. 네, 짜릿했다. 이렇게. 짜릿했다는 표현은 사실 잘 쓰기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인상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친구들 반응이 조금 더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독후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또 다른 시간들이기 때문에 반응들이 좀 어때요?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독후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는데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강경수 작가의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읽고 난 후가 기억이 나요. 네. 세계 각지의 어린이들이 노동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글과 그림으로 남긴 그림책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선생님, 우리도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다. 플리마켓을 한번 진행해보자. 읽고 나서 직접 이렇게 제안을 한 거군요. 네, 제안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고책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저희 조례 호수공원에 가서 판매했습니다. 처음에 용기가 없어서 쭈뼛쭈뼛 대던 아이들도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저렇게 중고책을 판매했고요. 네. 전날 모였던 그 돈이 24만 4,300원이었어요. 수익금이 네, 수익금이. 24만 원 넘었군요. 네, 24만 4,300원을 모았고요. 네.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책을 읽고 그 안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배움을 실천하는 일. 그게 진짜 책이란 모름지기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게 중요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일책 일배움이라는 주제로 독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박수현 작가의 18 너의 존재감이라는 책을 읽고 마음의 층이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다른 점을 몸소 체험해봤던 일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명함 크기의 종이 12장을 가지고 소중했던 것들을 막 쓰는 거죠. 엄마, 아빠, 가족 중에 소중한 사람, 소중한 물건, 앞으로 하고 싶은 일, 꿈 이런 것들을 막 써내요. 그리고 그 12장의 카드 중에 버려야 될 거 한 장씩 버립니다. 우선순위를 매겨서. 네, 우선순위를 매겨서 한 장씩. 예. 자, 3장 버리세요. 그러면 3장을 버리고. 근데
선생님 어떻게 버려요? 엄마를 어떻게 버려요?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거든요. 한 명이 울기 시작하면 여러 명이 또 울어요. 예. 그때 이제 학생이 남겼던 소감이 좀 인상 깊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그 선생님은 카드를 버리는 중간중간 이야기할 틈을 주셨습니다. 만약 네가 죽어서 너의 가족이 평생 행복할 수 있다면 죽을 거야? 이렇게 우리 모둠이 던진 질문인데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의 절반은 가족의 소중함이었지만 나머지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나 자신도 사랑했을까? 가족, 친구 등 소중한 이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감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질문을 당장 듣는다면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질문들을 네. 가장 감수성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또 감정을 겪을 친구들이 또 생각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눈물도 났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이제 독서 여행도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또 특별한 추억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저 해마다 한 두세 번의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을 하는데요. 네. 책 너머 꿈틀 학생들과 함께 이름 지은 거예요. 책 너머 세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한 아이들이 직접 세상으로 여행을 나가는 거죠. 네. 10년 넘게 파주, 서울, 양평, 공주, 통영, 부산 정말 여러 군데를 다녔거든요. 예. 근데 여행의 시작은 그곳을 향해 출발하는 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고 여행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전혀 색다른 공간에 가서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책에 흠뻑 빠져드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사실 독서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독서와 여행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에요. 네. 너무 독서에 몰입해서도 안 되고 너무 여행에 치중돼서도 안 되고 그 균형을 잡는 일은 학생기획단이라는 아이들이 하는데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직접 아이들이 여행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서는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해보고 내가 직접 아이들을 리드하고 가이드하는 그런 기획단을 두어서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네. 그래야 비로소 책의 텍스트가 여행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그 친구들이 기획단 친구들이 뭔가끔 하게끔 그냥 큰 틀만 이제 제공을 해주신 거고. 그렇죠. 큰 틀을 제공하면 아이들이 세부 계획을 세부적으로 하는 거죠. 것이고. 예.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서 교사가 있는 백운고가 참 부럽기도 하네요. 저 때도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네. 예. 그런가 하면 독후 활동 이제 말씀하셨는데 독후 활동이 책으로까지 나온 또 그런 경험도 있으시다면서요? 뭐 책을 내려고 의도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책이 되더라고요. 네. 2017년도에는 아이들하고 감정 키워드로 글을 쓰는 걸 했어요. 예를 들어 두려움이라는 감정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하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게 했죠. 네. 그렇게 감정 키워드를 30개 정도를 꺼내서 이야기를 했더니 A4 100장 넘게 글이 쌓인 거예요. 그 100장의 책이 바로 이 책이군요. 네, 그렇죠. 저 예. 책이고 누군가는 공감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다 싶어 책으로 냈고요. 네. 2018년에는 국어 시간에 한 국어 선생님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소통을 할 수 없게 되는 원인으로 급식체를 뽑았다. 급식체. 네, 급식체. 예. 그러면 선생님 발상의 전환으로 급식체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자. 어떻게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 급식체를 경험적으로 정의해보고 네. 그다음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엄마 때는 이런 급식체 없었어, 이런 은어 없었어? 라고 네. 질문을 했던 것들을 인터뷰했던 것들을 정리해보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책을 각자 개인의 책을 만든 거죠. 네. 그렇게 예를 들자면 띵곡이라는 단어로 엄마에게 띵곡 명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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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띵곡 알아? 몰라. 명곡이야. 엄마는 엄마의 때 그런 은어 있었어? 18번? 18. 그 정도 얘기 나오고 그렇죠. 엄마의 18번은 뭐야? 예. 아빠의 18번은 뭐야?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18년 역사 동안 처음으로 가족들이 노래방을 가게 됐던 이야. 그런 사건도 있었죠. 네. 학교에서의 수업이 온 가족을 노래방으로 가게 만들었군요. 그렇게 됐네요.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또 다른 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사진책도 있는데요. 네. 아이들하고 추억을 해마다 아이들하고 추억을 좀 정리해보고 기록하기 위해서 저 만들어봤고요. 예. 작년에는 그 맑음이라는 동아리와 함께 이렇게 백운고의 서재라는 책도 썼는데요. 네. 추천도서 소평집입니다. 이 책은. 서평집이요? 네, 서평집. 혼자서 추천도서 목록을 만들지를 못해요. 근데 모든 책을 다 읽어보지 제가 못하니까 만들지 못하는데 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니면 더불어 책 읽기를 하면서 많은 책들을 추천받거든요. 아이들이 그 읽고 난 다음에 기록을 하거든요. 네. 그 기록지들을 다 모아보니까 150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맑음이라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그 60종을 선택을 한 거죠. 60종을 선택을 해서 추천도서 소평집을 이렇게 백운고의 서재를 만들게 된 거죠. 네. 예. 어떤 서평집보다도 참 내실이 있을 것 같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네. 초록색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네, 책. 이렇게 예, 이렇게 백운고의 상황별로 서재. 예. 어떤 상황에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상황별로 60종을 나눠서 정리한 책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독후 활동들을 좀 해나가면서 이 친구들의 좀 마음이랄지 머릿속 지식 같은 것도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내실 있는 친구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교사 활동을 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혹은 큰 변화가 있었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기억에 남기 마련이잖아요. 어떤 친구가 좀 기억이 나세요? 아, 어려운 질문인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중에 한 명을 꼽자면 2014년 순천 남산중학교에 있을 때 만났던 친구예요. 네. 그 친구가 좀 어두워 보였는데 그러니까 저 자꾸 말을 걸게 되고 친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네.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편지를 하나 썼더라고요. 편지 내용을 읽어봤더니 선생님, 중학교 그때 당시에 저 사실 죽으려고 했어요. 친구가 편지 편지로? 내용에. 예. 선생님하고 만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내 마음은 누군가에게 표현을 해야 그 사람이 알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엄마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더니 서로 펑펑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좀 치유할 수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같이 있었을 때는 몰랐지만 좀 읽고 쓰고 이런 게 참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해준 친구죠. 네. 근데 그 친구가 저처럼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되고 싶다? 사서교사가 되고 싶다. 사서교사가 네. 되고 싶다? 근데 아하. 2018년도에 이 친구가 고3이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네.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선생님 왜 이렇게 헐렁하게 보이는데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막 공부 잘했어요라고 그러다 사서교사 하려고 했더니 성적이 안 된다고 막 저한테 막 구박을 하더라고요. 예. 후회를 접어두고 앞만 보고 공부하라고 했는데 수능 이후로 저 연락이 안 돼서 꼭 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예.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네. 글쎄요, 뭐 공부를 또 하고 계실 수도 있고 혹시나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또 연락이 또 오지 않을까 뭐 새로 생각이 또 들긴 하는데 해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혹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사서교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 스스로 좀 부끄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혀 부끄러울 일이 아니니까 연락을 그러니까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국이라고 이야기를 참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친구들의 독서 활동에도 좀 여러 가지 변모한 모습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사부작 이렇게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네.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 시절에 지금하고 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미국에서 켄터키 지방에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네. 너무 학교가 멀어서. 그래서 어펙 홀스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2주에 한 번씩 나귀를 타고 사서 선생님들이 책을 배달해주는. 나귀를 타고. 네, 나귀에 책을 싣고, 네. 책을 싣고 본인은 걸어가고, 아. 이렇게 또는 말을 타고 이렇게 네.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네. 우리는 물속에 있는 책을 배달하기보다는 조금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책을 읽고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전달했으면 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네. 그 맑음이라는 친구들과 이렇게 줌으로 화상회의도 하고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팟빵이라는 팟캐스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읽고 나눈 이야기들을 녹음을 해서 전달을 하는 2주에 한 번씩 전달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팟빵에서 책 꿈틀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아이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아주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4화까지 올라왔고요. 2주에 한 번씩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책 네. 꿈틀이 예, 네, 관심 네. 있는 분들은 또 책 꿈틀이도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교육 철학이 뭐예요, 선생님은? 제일 어려운 질문을 마지막에 드리는데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네. 제가 행복하면 된답니다. 되게 단순한데요. 심플하네요. 네, 진짜. 심플한데 제가 행복하려면 일단 같은 공간에 있는 학생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야 제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부끄럽지 않고 행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행복해지면 된다 이겁니다. 네.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또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늘 행복할 수만은 없지만 항상 그걸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학창 생활 중에서 사서교사 방금 오늘 말씀 나눴던 분 같이 이야기를 하면 참 행운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은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